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시스톤입니다. 오늘은 피해 복수를 한 여성이면서 러시아 최초의 여성 통치자였던 올가 여대공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가 여대공 이야기지만 러시아 초기 역사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최초의 민족은 슬라브족입니다. 이들은 200년부터 500년 동안 루마니아와 체코슬로바키아에 걸쳐 있는 카르파티아 산맥 동북쪽 산림지대에 정착해 살게 됩니다. 그러다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서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서남 동슬라브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들 중 동슬라브인들이 러시아 역사의 주인공인데요. 드네브르강, 동강, 몰프강 연안에 정착하거나 이 흑해 연안에서 동강에 이르는 남부 평야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토착신앙은 여러 신들을 모시는 다신교인데요. 특히 번개의 신 페룬, 그리고 죽은 사람의 신 볼로스 등을 숭배하고 있었죠. 오늘 이야기에서 종교가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종교 이야기를 먼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꽤 평화롭게 살고 있던 이들에게 나타난 이들이 있었으니 북방의 이민족이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바이킹 부족 중 루스인이 넘어와서 이 슬라브족들을 정복하고 통치하게 되는데요. 루스인들은 8세기 중엽부터 러시아 지역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바이킹을 부르는 표현으로 바랴그인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라도가 호수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고 그곳을 바탕으로 슬라브인들과 주변의 핀족, 발트인들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860년 핀족과 발트인 슬라브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들 루스인들을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 이후 자기들끼리 싸워서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자 결국 슬라브계 각 부족들이 다시 루스인의 우두머리 유리크를 찾아가서 이 혼란을 정리해 주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는 온 땅이 크고 부유한데 질서가 없습니다. 부디 우리들을 통치해 주십시오 하면서 말이죠. 자, 이 요청에 862년 류리크가 토착민을 평정하고 로브고르트 공후가 됩니다. 사실 이 류리크의 실존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심을 받고 있긴 한데요. 일단 러시아 최초 왕조인 이 류리크 왕조의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류리크가 사망할 당시에 그의 아들 이고르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올레그가 그의 공후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올레그는 노브고르트 부근의 부락과 성읍을 공격해서 스몰렌스크 등의 여러 도시를 점령해 나갔고 세력을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의 키예프까지 손에 넣게 되는데요. 이 키예프는 러시아 북부와 비잔틴 제국을 연결하는 곳으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였죠. 그래서 올레그는 정치적 중심지를 노브고르트에서 키예프로 옮기고 키예프 루시 공국을 세우게 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키예프 공국을 러시아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레그는 키예프 공국 건립 후에도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벌여서 동유럽과 아시아 서북부에 이르는 넓은 영토를 확보했고 도나우강을 따라 흑해로 들어가는 장삭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올레그는 남쪽 바다로 나가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이 콘스탄티노플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비잔틴 제국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907년 첫 번째 공격은 패배, 그리고 911년 두 번째 공격에서는 무서운 기세로 공격을 해서 이 비잔틴 제국의 항복을 받아내고 큰 배상금도 받고 세금 없이 무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무역 조약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912년 키예프 루시 공국의 위대한 지도자 올레그가 사망을 하고 류리크의 아들 이고르가 대공의 지위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이고르는 푸스코프 출신의 여성 올가를 아내로 맡게 됩니다. 이고르와 올가의 혼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버전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결혼할 당시 올가의 나이가 겨우 10살 정도의 어린아이였고 두 사람은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이고르와 올가가 사랑을 해서 혼인을 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사료도 있습니다. 이고르가 이 푸스코프 주변에서 사냥을 하던 중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는데 뱃사공이 남장 차림을 한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이고르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일종의 수작 비슷한 것을 걸었던 것 같은데요. 이 여성이 이 무슨 무례한 행동이냐 라면서 일침을 놓았고 그 모습에 반한 이고르가 그녀가 아니면 나는 결혼은 하지 않겠어요 하고 우겨서 결국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녀와의 결혼이 고집을 부려야 할 정도였다 해서 올가의 신분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사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귀족 출신이 아니라 평민 출신의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고르는 올레그의 뒤를 이어서 주변 종족들을 계속 정복해 나가면서 영토를 넓혔고, 키예프에 정복당한 종족들은 당연히 이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945년 이고르는 슬라브 종족 중 하나인 드레블얀 족에게 조공을 걷기 위해서 직접 그들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드레블얀인들은 이고르에게 밀랍과 모피 등을 조공으로 바쳐야 했는데 너무 많은 과세를 요구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브레들얀의 통치자 말 왕자가 자신의 동지들을 불러 모아서 만약 늑대 한 마리가 양들 사이에 있으면 어찌 될까? 그 늑대가 죽지 않는 이상 양들은 다 잡아먹히고 말 거야 하면서 이들을 선동했고, 결심한 이들은 그 한 마리 늑대인 이고르를 무참히 살해하게 됩니다. 이고르를 잡아서 두 나무 사이에 묶어놓고 반으로 찢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고르의 시신은 형체조차 알아보기 어려운 모습으로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의 어린 아들 스비아토슬라브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슬픔을 마음껏 표출할 시간도 없었던 것이, 이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키려 했고 당황한 귀족들은 이 나이 어린 스비아토슬라브를 그들에게 던져줄 궁리나 하고 있었죠. 이고르의 아내인 올가와 그의 아들 스비아토슬라브는 이렇게 큰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드레블얀인들은 죽은 이고르의 아내인 올가를 자신들의 말 왕자와 결혼시켜서 키예프의 왕좌를 차지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올가는 그들이 생각한 만큼 만만한 여인이 아니었죠. 올가의 남편을 죽인 이 드레블얀인들의 고위층 20명이 올가를 찾아와서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요. 올가는 웃는 얼굴로 이들을 환영하며 협상의 조건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폭군 이고르가 죽었으니 당신은 이제 과부가 되었네요. 그러니 우리 말 왕자와 재혼을 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런 제안을 해주다니 영광이네요. 죽은 남편이 무덤에서 돌아올 리는 없을 테니 생각해 보겠어요. 이렇게 웃는 얼굴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처럼 말한 올가, 내가 연애를 베풀어 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다음날 다시 왕궁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하들을 시켜서 왕궁 앞에 큰 구덩이를 파게 하죠. 그리고 다음날 왕궁으로 오던 이 드레블얀인들을 잡아서 모두 그 구덩이에 던져 산채로 매장해버립니다. 그리고 드레블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편지의 내용은 가장 신분이 높은 귀족들이 올가를 직접 데리러 온다면 기꺼이 말 왕자와 혼인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레블얀족들은 키예프 공국을 꿀꺽할 수 있겠다라는 기쁨에 설레서 귀족들을 모아 키예프 왕국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올가는 이들을 기빈 대접하고 지친 몸을 달래라며 목욕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출입구를 모두 봉쇄한 다음 목욕탕 건물을 통째로 불태워버리죠. 올가는 또 드레블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갈 테니 전 남편이 묻힌 마을에 넉넉한 양의 벌꿀수를 준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전 남편의 무덤에 마지막 애도를 한 다음 그를 위한 장례식 연회를 치르겠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올가는 호위병 몇 명을 데리고 남편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도착해 있던 드레블얀족들은 아니 같이 간 귀족들은 왜 안 오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올가는 그들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라며 얼버무리면서 다 같이 축제를 즐기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을 하죠. 들떠있던 드레블얀족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거 좋지 하며 축제를 즐겼는데요. 밤새 술을 마시고 노느라 곧 골아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올가의 작전. 올가의 호위병들은 정예병으로 술에 취해 전의를 상실한 이 드레블얀인 5,000명을 모두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키예프로 돌아온 올가는 드레블얀을 공격하도록 명령했고 드레블얀은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남은 드레블얀인들은 이들의 수도인 이즈코로스텐의 성벽 뒤로 후퇴를 했고 올가는 남은 이들도 다 전멸시킨 다음에 계속 성을 공격했는데 워낙 성벽이 튼튼해서 뚫기가 쉽지가 않았죠. 이들은 1년 동안 성벽 안에서 버티게 됩니다. 그러자 올가가 성벽 안에 있는 드레블얀인들에게 편지를 또 보냅니다. 계속 성벽 안에서 버티고 있기 힘들지 않냐. 다른 마을 사람들은 항복을 해서 이미 논밭을 경작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나에게 공물을 바치기로 했다. 당신들도 항복을 하면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올가의 이 유인책에 걸려든 드레블리안족들은 그럼 우리 항복할게요 하면서 항복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올가는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나도 더 이상 복수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집집마다 3마리의 제비와 3마리의 비둘기만 보내준다면 과거는 잊고 그대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자, 이 말을 또 철석같이 믿은 드레블리안인들은 올가의 말대로 새들을 준비해서 전달을 하고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다라며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올가의 복수는 막을 내리는가 싶었는데 그날 밤 올가는 곡물로 받은 이 비둘기와 제비의 발에 유황을 묻힌 천을 묶어서 날려보내게 되는데요. 새들은 자신들이 온 성 안으로 그대로 날아갔고 결국 성 안에 있는 모든 집은 불타오르게 됩니다. 올가는 도망쳐 나오는 이들을 모두 죽이도록 명령을 했고 드레블리안인들이 모두 죽고 나서야 이 핏빛 복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올가의 이 잔인한 복수전은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 러시아 초기 연대기에 실려 있는데요. 신화와 역사가 함께 묶여 있는 책이어서 사실 과장이나 픽션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고르의 죽음과 올가의 복수에 대해 전하는 자료들이 꽤 많이 있으므로 복수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너무 잔혹한 복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당시 이들의 정서와 종교의 관점으로 본다면 남편에 대한 잔인한 복수는 당연한 것이었고 슬라브족을 다스리는 이 루스인에게 자부심까지 안겨주었을 겁니다. 감히 키예프 루스 공국의 지배자 루스인에게 대들면 너희들 다 죽는다 하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죠. 이후 올가는 어린 아들을 대신해 20년 동안 섭정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 최초의 여성 통치자가 됩니다. 러시아 초기 연대기에 기록된 올가는 정치적으로 뛰어난 감각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키예프 공국을 교역 중심지로 만들어서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했고 화폐 사용을 도입한 최초의 통치자이기도 했죠. 또 이들 중심지를 따라서 석조 사원을 지어 도시를 발전시켰습니다. 올가의 저택과 성은 키예프의 첫 번째 석조 건물이었는데요. 이것은 이후 키예프 루시의 석조 도시 건축의 기초가 됩니다. 올가는 키예프의 지배하에 있는 노브고로드와 프스코프 지역의 정비에도 힘을 쏟으며 내실을 다지게 됩니다. 이렇게 올가는 키예프 내부 안정과 국부 축척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죠. 올가는 러시아에서 동방정교회로 개정한 최초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 이 비잔틴, 모람비아, 불가리아 같은 국가와 무역과 외교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전 유럽과 지중해에 이 대사관을 세우고 외교관을 파견하는 등 국가 간 교류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키예프의 루스인들과 토착민 슬라브인들은 당연히 토착 신앙을 믿고 있었는데 올가는 954년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기독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세례로 올가는 옐레나라는 세례명을 받게 되는데요. 통일 국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통일 종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동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높은 수준의 문화와 인재를 획득하고 무역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동기도 그녀가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가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키예프 공국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